번째 발표인 가상융합산업을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 기술 연구 현황에 대해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신사임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센터 센터장 신사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캐티의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 관련 기술 연구의 소개를 위해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연의 제목은 가상융합산업을 위한 디지털 휴먼, 부제로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이어주는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한창 얘기가 되고 있는 가상융합산업에서의 디지털 휴먼 기술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디지털 휴먼들을 좀 모아서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휴먼 기술에 더 지능을 넣기 위한 이제 인공지능 원천 연구 기술의 방향성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이 앞으로 인간과 기계의 공존을 위한 인공지능이 산업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휴먼 기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연을 시작할 때 이제 가상융합 산업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휴먼 기술의 확장에 대해서 좀 주제를 잡아보고자 했는데요. 가상융합 산업이라고 하면 XR, 즉 확장된 가상세계를 매개로 현실에서 가상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여기서 인간과 AI와 세계, 리얼월드와 가상세계 사이에 이제 서로 간의 참여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이런 새로운 소사이어티가 만들어지는 산업들을 가상융합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가상융합 산업 키워드로는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지금 서비스화되고 있고요. 이것들을 IT 기술 기준으로 좀 분류를 해보면 제가 정리한 대로 세 가지로 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이라는 개념, 그리고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이라는 개념,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현실이라는 개념입니다. 가상현실이란 말은 현실과 차단된 어떤 가상의 환경이 구현되었고 여기서 가상 환경을 실제와 얼마나 리얼하게 만들어서 체험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현실과 구분이 되어서 이 안에서 얼마나 리얼하게 현실과 똑같이 유사하게 구현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체험을 제공하는 기술이고요. 이것들이 조금 더 발전돼서 이제는 또 현실에서 뭔가 증강된 가상 세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증강현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실제 리얼월드 영상에 디지털의 가상 정보가 들어간다든지 가상 캐릭터가 들어가서 이제 뭔가 우리 정보를 보여주고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증강현실의 개념들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의 도래와 함께 혼합현실이라는 용어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현실 세계와 가상 객체가 자연스럽게 공존을 하면서 이전의 기술과의 조금 더 증진된 차별성은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해서 좀 더 확장되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가상융합 산업의 특징에는 우선 사용자가 리얼월드를 벗어난 상황에서 조금 더 몰입을 해서 집중해서 다양한 서비스와 게임들을 누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세계가 다 합쳐진 혼합현실이기 때문에 시공간이 극복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실감나고 또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들의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자연스럽게 융합되고 여기서 인터랙션을 하면서 어색함이 없이 상황에 몰입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기술이라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SF 영화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SF 영화 강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대표적인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플레이되고 있는 영화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2018년에 발표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메타버스의 어떤 가장 극단적으로 성공적인 개념들을 이제 영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주인공은 실제 현실에서 다양한 센서나 장비들을 끼고 그냥 자기의 액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뒤에서 조금 보시게 되면 이제 리얼 월드가 아닌 어떤 그 가상 세계에 이 영화에서 오아시스라고 나오는데, 이런 오아시스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외모와 본인이 원하는 아이템과 본인이 원하는 상태로 자기 자신의 피규어가 들어가고요. 그 피규어가 실세계에서 본인이 플레이하고 액션하는 모든 부분이 다 가상 세계로 들어가서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이 가상 세계에서는 약간 환상적인 세계고요. 본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휴먼들도 이제 같은 아이템으로 다양한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객체들로, 캐릭터들로 만들어져서 여기서 서로 인터랙션하고 대화하고 다양한 게임도 즐기고 이벤트도 하게 되고 다양한 것들을 구입을 하고, 이런 또 다른 소사이어티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죠. 이런 케이스는 이제 가상 세계 속에 인간이 머지돼서 들어가 있는 어떤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고요. 두 번째, 조금 오래된 영화긴 한데 서로게이트라는 영화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실세계 속에 가상 인간이 나와서 액션을 하고 사람과 인터랙션도 하고 일도 하고 한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종의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서 정작 사람은 집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아무데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고 이제 휴머노이드와의 어떤 통신 장비를 끼고 나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대로 휴머노이드가 리얼 월드에서 액션을 합니다. 이게 조금 극단적이어서 이 영화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누워만 있고 이제 휴머노이드가 모든 일상을 영위하면서 이제 감정만 느끼는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영화들에서 이제 미래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믹스드 월드에 대한 상황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콘텐츠들입니다. 네, 이러한 영화 속에 있는 부분을 이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세계의 이벤트와 그다음에 가상의 이벤트를 연결하고 서로 많은 정보들을 교환을 하는 어떤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기술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표에 보시면 비전 기술 같은 경우에 가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정보 혹은 실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정보를 기계와 그다음 시스템이 인지를 해서 이 사람의 상황을 반드시 파악을 해서 실감나게 이제 분석을 하고 또 다른 표현을 해줘야 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비전 기술이 꼭 필요하고요. 여기서 인간과 다른 객체와 이제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음성 및 언어 처리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믹스드 리얼리티의 실현을 위해서 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간극을 인공지능 기술이 허물어뜨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대표적인 최근에 이제 트렌디한 인공지능 기술이 디지털 휴먼 기술입니다. 디지털 휴먼이라는 키워드가 사실은 뭐 최근에 뭐 나오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요소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이것들이 각각의 뭐 비전 기술, 언어 기술, 음성 기술 이런 것들이 하나씩만 연구되고 있다가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믹스되면서 이제 복합적인 휴먼 기술이라고 지금 논의가 돼서 통합돼서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제 동영상 같은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었던 디지털 휴먼 캐릭터들을 제가 담아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삼성전자의 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질 삼성전자에서 이벤트성으로 이제 일회적으로 만든 캐릭터였는데 워낙 인기가 좋아서 이제 굉장히 팬들도 많고 뭐 사이트도 생기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CES에서 발표됐던 LG전자 레이 같은 경우도 가상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봤던 광고에 등장하는 신한라이프의 로지라는 부분도 배우가 아니고요. 딥페이크라는 어떤 비전 합성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사람처럼 리얼하게 만든 디지털 휴먼의 하나죠. 이렇게 디지털 휴먼의 초기 모델들이 실제로 웹상에서 등장을 하면서 거의 사람처럼 이제 팬덤도 만들고 이런 상황인데요. 현재는 굉장히 그래픽과 인공지능 생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휴먼을 되게 실감나게 성공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것들이 상용화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휴먼 기술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런 휴머노이드의 모델링 대화하고 움직이고 제스처하는 부분이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이해해서 반응하는 기술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굉장히 많은 연산량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모델링해서 어떤 이상적인 극대화된 모델을 만들고 이것들을 또 굉장히 또 튜닝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술은 실시간으로 만들어진 캐릭터 기술은 아니고요. 아주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표현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휴먼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정말 앞서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인터랙션을 하는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휴먼 기술의 상용화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미래 기술의 연구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휴먼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에는 앞서서 잠깐 얘기했듯이 다양한 비전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성이나 대화 처리 기술이 있습니다. 단순히 요즘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복합성이 있고 조금 더 심도 있는 어떤 컨텐츠들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연구들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국내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캐티에서 이렇게 정부와 그다음 대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는 디지털 휴먼에 필요한 요소 기술 연구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드리면 이제 비전 기술에 대해서 시각 정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한 시각 정보들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 연구, 그리고 대화 기술 연구, 그리고 추론 기술 연구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 기술에 대한 상황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각지능에 대한 내용 이해와 여기에 대한 분석 기술 연구로 대표적인 부분이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영상이나 동영상이 들어오게 되면 이 내용들을 AI가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자연어, 즉 한국어 문장이라든지 영어 문장으로 바꾸어서 의미를 압축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영상에서 나와 있는 정보들을 이제 시멘틱화해서 다음 대화나 아니면 다음 분석이나 추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화하는 것들이 자동으로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도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캐티에서도 이런 기술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영상 합성 및 예측 기술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 리서치 워드로는 모션 프리딕션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나오는 객체나 상황들에 대한 상황을 분석을 해서 그 뒤에 가능한 나올 수 있는 를 예측을 해서 생성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기술은 캐티에서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수어 합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어를 입력으로 주게 되면 이것들을 이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수어로 발화를 해서 바꾸어주는 부분에 이제 가상의 아바타들이 제스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뭐 수어를 하는 부분을 본인 스타일로 매치해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기존의 어떤 수어 표현 모델이 학습된 부분에 스타일만 본인의 이미지 같은 것들 캐릭터를 입혀놓으면 본인이 원하는 행동과 이제 수어를 시연하는 이제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합성 기술입니다. 결국에는 비전 기술에서 상황을 언더스탠딩하는 다양한 기술과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생성하는 어떤 기술들이 디지털 휴먼의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상 복원 기술인데요. 슬램이라는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원 그냥 2D 카메라와 그다음에 라이다 센서를 기반으로 어떤 타겟이 되는 스페이스에 대한 리얼 월드의 영상들을 반복적으로 이미지들을 수집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실제 가상 세계의 어떤 컴퓨터 안에 3D로 이제 스페이스를 그대로 재현하는 기술입니다. 네, 이 부분도 딥러닝이 적용되면서 최근에 굉장히 리얼하고 또 빠르게 그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안에 있는 정보들을 3차원 정보화해서 재현할 수도 있고, 이런 기술은 드론이나 로봇이 길을 찾거나 어떤 그 운영을 하는데 핵심이 되는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도 다양한 객체들 간의 인터랙션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정보들을 추적을 해서 객체들이 어떤 객체가 등장하고 이 객체들이 어떤 움직임을 해서 지금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으며 이런 정보들을 계속 추적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CCTV나 메타버스의 어떤 월드에서 계속 객체의 위치가 바뀌고 이동하는 차원에 어떤 객체가 어느 곳으로 가고 있고 어떤 객체는 어떤 곳으로 가고 있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다 수집이 되어야 정확하게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시연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상 객체의 어떤 리액션들이 실제 객체들의 움직임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어떤 믹스드 월드에 대한 이제 실현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휴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제스처나 감정이나 이런 분석 기술뿐만 아니라 주변 객체들,
이제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객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분석돼서 계속 수집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부분은 캐티의 복합대화 기술입니다. 복합대화라는 키워드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면 기존의 챗봇이나 AI 스피커에서 음성 기반 대화들은 많이들 접하셔서 이제 익숙하십니다. 그런데 복합대화라고 하면 정말 인간처럼 표정과 저같이 이렇게 손짓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멀티모달 어떤 반응 체계를 통해서 자기의 의미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그런 멀티모달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해하는 이런 기술을 복합대화라고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다양한 모달리티죠. 음성, 그 다음에 뭐 표정, 얼굴, 감정, 그 다음에 뭐 음성도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음향까지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복합적인 정보로 대화를 주고받는 기술을 복합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캐티에서는 복합대화 기술에 대한 연구를 국내에서는 가장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 연구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대화 엔진으로는 들어가 있는 다양한 AI 기술의 집합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음성 인식도 하고 영상에서도 객체도 뽑고 상황 인식도 하고 사람 인식도 하고 행동 인식도 하고요. 아까처럼 이미지 캡셔닝을 통해서 주변 상황 정보가 계속 정보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양한 대화 모델이 다양한 태스크의 대화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복합으로 멀티모달로 표현할 수 있는 아바타 형태로 표현을 하는 이런 기술입니다. 지금 시연되고 있는 동영상은 2019년에 이제 결과를 좀 녹화한 부분인데요. 컨셉은 이제 내부 회의입니다. 캐티 내부에서 기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바타가 회의 어시스턴트로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도 검색해주고 지난 회의 내용도 해주고 하면서 중간중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인사도 하고 사람과 에이전트가 같이 이제 수행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바타가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한 액션도 하고요.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정보 검색도 수행을 하고 요약도 하고 상황에 대한 전략을 계속 분석해서 리액션을 해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 캐티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기술들의 시연이 가능합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대화는 일종의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얼로그라는 부분으로 특정한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예를 들면 아까처럼 회의를 진행하거나 이메일을 관리해주거나 레스토랑 예약을 해주거나 아니면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노래를 틀어주거나 정보를 검색해주죠. 이런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 대화인데 사실은 최근에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지면서 공감성 대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공감 대화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AI와의 대화에서 AI와의 어색함을 느끼지 않고 대화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좀 더 사람 같은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아바타처럼 뭔가 멀티모달로 리액션을 리얼하게 주고 그다음 피규어가 딥페이크로 인해서 사람들이랑 더 외모가 비슷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화 차원에서 사람이 기계랑 얘기한다라는 거리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대화 과정에 다양한 리액션들이 이제 랜덤하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다양한 반응을 합니다. 정말? 아니요? 세상에? 라는 부분이 이제 상대방이 얘기할 때 내가 당신의 대화를 잘 이해하고 있고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는 리액션을 계속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이런 부분이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는 백채널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물론 복합대화 환경에서 이제 표정이나 제스처로도 하지만 음향으로도 하죠. 그리고 하하하 웃기도 하고. 근데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챗봇이나 AI 스피커에서는 이런 리액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제 AI다라는 걸 느끼고 되게 한정된 오래 발화나 어떤 교감을 쌓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리액션들의 타이밍을 디텍션해서 그런 리액션들을 이제 발화해주는 이런 일종의 후처리 방식의 공감 대화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이 엔진은 이제 감정을 분류를 해서 상대방의 감정과 발화의 의도를 분석한 결과가 대화 모델의 엔진에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12가지 이제 공감 응대 전략을 만들게 됩니다. 뭐 명료화라고 하면 내 차를 긁어놨다고요? 라고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서 다시 말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감정에 따라서 사실은 뱉는 백채널링도 달라지게 되죠. 슬픈 감정일 때, 기쁠 때의 백채널링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최적의 이제 공감 리액션을 대화 과정에 같이 이제 발화해주는 이런 AI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이제 돌봄 서비스 어떤 서비스나 어떤 모델이나
인형,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이제 많은 기술 이전 문의가 오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지식 기반 대화라는 어떤 대화 기술 연구 분야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분 토론이 가능한 AI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미래 기술입니다. 정보를 분석하고 추론하는 전문적인 기술에 대해서 알고 분석하는 부분의 기술은 따로 연구가 되어 있고, 실제로 대화라는 거는 그냥 가벼운 구어체의 문장들만 써가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심도 있는 토론이나 그다음에 AI 튜터 같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기술은 아직 좀 소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대화 환경에서 이제 상대방과 인터랙션을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정보를 다시 전달할 수 있는 지식 기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식 처리나 지식 추론에 대한 기술과 그다음에 대화 처리 기술이 한꺼번에 연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원천성이 높은 기술이고, 외국에서도 이제 한 최근에 연구가 시작된 분야입니다. 다음은 이제 어떤 추론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질의응답 시스템을 조금 더 똑똑한 아이를 만들어 보자라는 부분이고요. 질의응답 시스템은 기존의 정보 검색 엔진은 그 사용자가 궁금한 질문을 입력을 하면 그 질문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서들 중심으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죠. 그런데 자연어철에서 연구하고 있는 질의응답 기술은 질문을 입력을 하면 그 문서들 중에 가장 유사한 거에서 답을 발췌해서 보여주는 이런 부분이 최근에 버트라는 언어 모델이 나오면서 인간보다 정확도와 속도가 능가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조금 더 어려운 고난이도의 질의응답 기술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문서의 답을 정확히 발췌할 수 없어요. 여러 개의 문서에 있는 부분을 합쳐서 요약해서 답을 생성해 줘야 돼요. 거기에 없는 키워드로. 그 다음에 질의만을 던져서는 정확한 질문의 답을 절대 찾을 수가 없는 부분.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이폰을 사용했나요? 라는 어떤 암시적 질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문제의 답을 인터넷에서 찾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고요. 아이폰은 언제 출시되었는지 이 정보를 찾아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와 아이폰이 출시된 부분이 겹쳐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겹쳐 있게 되면 아이폰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추론을 사람이라면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문서 안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이폰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발췌할 수 있는 문서는 없기 때문에 인간이 풀어야 하는 문제들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췌식의 질의응답이 아닌 추론과 논리 추론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도 인간 수준으로 하기 위한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을 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한 많은 문서들을 찾아오고 이것들 간의 관계를 추론해서 머지에서 답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 연구들이 아주 활발히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캐티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기사화도 되었지만 이제 수어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키오스크나 2D 카메라 앞에서 다른 센서 없이 그냥 영상 정보만으로 수어를 하게 되면 이것들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질의를 해주고 아니면은 이 부분이 다시 이제 양방향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기술은 이제 단순히 2D 카메라 하나만으로 수어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저희 캐티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 처리 기술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수어에 있는 글로스가 인식이 돼서 비전 기술로 정확히 입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길고 다양한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이 가능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비전 기술에 앞서서 이제 어떤 추론이 가능한 어떤 상식들을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해서 이것들을 상식화하는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연구들이 국내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해외에서도 사실은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IBM 리서치의 디베이터가 사실은 해외 방송에 출연을 해서 실제로 사람과 디베이팅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디베이터의 엔진 안에도 저희가 앞서 연구를 했던 어떤 자연어 처리의 깊은 추론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검색부터 생성까지.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해외에서도 지금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디지털 휴먼 기술의 증진을 위해서 실세계에서의 그다음에 가상세계에서의 리얼타임 인터랙션 가능하기 위해서 AI 연구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디지털 휴먼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볼 내용들은 또 영화로 결론을 맺고 싶어서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최근에 재밌게 본 두 편의 영화입니다. I am Mother이라는 영화였는데 이거는 인공지능의 어떤 공정성, 그다음에 인간 사회의 공정성,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을 선택하고 공정하지 못한 인간을 파괴하는 뭐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결론까지 나는 그런 영화이긴 한데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AI 윤리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실세계에서 인간과 같이 하려면 어떤 판단 기준이나 AI에 가르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 뭐 리서치적으로 크게 자리를 잡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 캐티도 그렇고 많은 국내외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이 디지털 휴먼의 완성을 위해서 인간처럼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사임 센터장님 발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연구원에 몸을 담고 있는데도 강연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디지털 휴먼은 인공지능과 그래픽 기술이 만든 가상현실 속의 인간으로서 실세계와 가상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센터장님께서 시각지능이나 소통, 추론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고 계신 거고요. 네. 제가 온라인 참석자분들 대신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신한 라이프의 로지를 많이 떠올릴 것 같은데 AI가 탑재된 미래의 디지털 휴먼은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서부터 실생활에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로지가 사실은 굉장히 히트를 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AI 기술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 AI 엔지니어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상용 시스템으로 가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보입니다. 강의 중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로지 같은 부분은 이제 광고 시나리오 안에서 굉장히 특화된 컨텐츠에 다 짜여진 내용들만 커버하게 완성도를 높게 만들었지만 실제 아직까지 AI 소개드린 비전 기술이나 대화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긴 상황이기 때문에 실세계상에서 인간과 그대로 접하게 되면 이제 현재 AI 스피커에서 느끼시는 답답함을 그대로 느끼시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아마 지금 현재 어떤 휴먼의 인터랙션 기술로 가장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부분이 AI 스피커나 아니면은 고객센터 챗봇 같은 부분이 아마 많이들 접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디지털 휴먼 기반으로 이제 좀 더 그 인터랙션이 있는 서비스들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메타버스는 아까 소개시켜드린 이제 가상융합 플랫폼에서도 사실은 어떤 게임이나 어떤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캐릭터와 어떤 그 비현실적이지만 흥미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컨텐츠에 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로 이제 급격하게 뻗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챗봇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그 이면에 사람들이 어떠한 대화를 하는지를 일일이 다 보고서 대답이 제대로 됐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리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우리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언제쯤 좀 자연스러운 대화가 인공지능과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지금도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스코프를 작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서비스 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대화를 사람들 사이에서도 완벽한 대화가 100% 만족스러운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상대방의 의미를 100%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라는 부분은 사실은 난이도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범용 인공지능 기술들이 발달을 하고 있어서 아마 향후 5년 안에는 완벽할진 모르지만 지금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대화나 언어 처리 기술이 급격하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인공지능 전체에서도 자연어 처리가 발달하고 있는 어떤 속도가 이제 다 태스크마다 좀 도메인마다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이 좀 전성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한 인공지능 기술의 시기는 제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한 향후 5년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챗봇이 똑똑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빨리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들은 얘기가 AI도 인간처럼 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망각이란 어떤 것이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노력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지능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흉내낸 알고리즘, 딥러닝 같은 부분도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사람도 사실은 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반복 학습을 하고 아예 잊어버린 경우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용어가 이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는 어떤 AI의 풀 수 없는 큰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그 개념은 이제 딥러닝 모델 자체를 만들어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델의 규모가 있는데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 예전에 알았던 개념들이 중요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트랜스퍼 러닝이라든지 퓨전 러닝이라고 해서 하나의 모델이 여러 개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 A라는 태스크를 잘 하던 녀석이 B랑 C랑 같이 가르쳐 놓으니까 A를 좀 못하게 되는, B를 잊어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적인 문제를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알고리즘적 연구가 되고 있고 가장 지금 해결 성능이 좋은 부분은 애석하게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굉장히 딥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모델 파라미터 수를 굉장히 늘려서 모델을 몇백 배, 몇천 배 키워서 결국에는 지식을 담을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늘리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답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통찰을 통해서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경지까지 올라가는데 네. 인공지능이 그럴 수 있을까? 그냥 순수하게 망각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예. 네. 아직까지는 그 통찰의 경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망각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경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있는데 우리가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를 보면 그게 결국은 인공지능이 로봇에 탑재된 그런 인공지능과 인간의 싸움인데 그런 로봇 윤리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AI 아까도 뒤에 그냥 제가 키워드만 던져드렸는데 AI 에틱스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의가 막 시작되고 이 부분을 어떤 기술로는 사실은 AI가 통찰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사실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지 못하는데 이제 사업화에 대한 니즈는 빠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거를 국제적인 표준으로 해결을 하자. 이런 논의들이 이제 표준화 단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데서 논의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직 딥러닝 모델이나 엔지니어 수준으로는 내려오질 못하고 있고요. 과연 AI 윤리를 어디까지 바운더리를 거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도메인에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의 AI 전문가와 표준 전문가가 모여서 이제 일종의 협의를 하는 수준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자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그 정도로 현재는 논의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디지털 휴먼 기술이 조금 더 범용적으로 아까 영화처럼 재현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소원한 기술이긴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고생해주신 우리 센터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